박희락 교수입니다.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사드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포대의 사드 포대 성능 개선에 10억 달러, 약 1조 1,800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 약 580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사드에 관한 일부 언론과 인사들의 비판은 하이에나를 연상시킵니다. 사드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달라붙어서 팩트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반미정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이 틀린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없고 모두 추측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드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미국은 현재 7개 포대를 전력화했는데 한국에 2개 포대를 배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성주에 있는 사드를 미국의 글로벌 MD의 일환으로 편입시킨다고 추측합니다. 여기에서 MD라는 말은 콩글리시입니다. BMD가 맞습니다. 또한 글로벌 MD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망은 GBI, 즉 Ground Based Interceptor라고 해서 44기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드가 미국을 공격하는 ICBM을 전방에서 막아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글로벌 MD라고 한 것 같은데, 사드와 같은 미사일 요격용 무기는 총알을 정면 충돌하는 형태로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격용 미사일보다 더욱 빠른 방어용 미사일 엔진이 없기 때문이지요. 마 8에 불과한 사드가 마 20 정도 날아가는 ICBM을 어떻게 따라가서 요격한다는 겁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드의 성능을 개량하면 한국에게 더욱 좋은 것 아닌가요? 사드는 북한이 공격하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서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대와 레이더를 분리하면 더욱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어서 좋고 배치의 융통성도 늘어납니다. 패트리어트와 연계하면 더욱 효율적이 되죠. 중국 반대를 거론합니다. 우리가 언제 중국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방위 분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미군이 예산 측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드는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을 함께 방어하는 거니까 양국 국방부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방위 분담을 못할 사안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사드 논란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일부 인사들이 주장해온 바가 모두 루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드에 관해서는 크게 5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셋째,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게 된다는 루머가 있었고, 넷째, 사드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사드에서 엄청나게 유해한 전자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루머이고 틀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드에 관해서 수편의 논문을 작성했고 2016년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학중 편향이라는 제목의 학술 논문을 전략연구에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논문은 다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통과해야 게재됩니다. 논리성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이 학술 논문으로 쓴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두 편향된 언론을 통하여 생산해낸 근거 없는 의혹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위 5가지 루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완전한 루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드는 나를 공격해 오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마 8의 사드가 마 20의 ICBM을 따라가서 맞출 수가 없지요. 또한 중국의 ICBM은 100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데 비해 사드의 사거리는 200km, 고도는 15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ICBM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상공을 경유하지 한국 상공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 탐지한다는 것도 완전한 루머입니다. 이 레이더의 운영 거리는 600여 킬로미터, 좁게 방사해도 1000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해서 중국까지 가지 않고 공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중국 지상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레이더는 CCTV처럼 영상으로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나타난 물체의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배치 비용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것은 당시 2조 내지 4조 원까지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는 루머가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드 배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한 루머입니다. 넷째, 사드가 성능에 미흡하다는 것도 루머입니다. 미국이 7개 포대를 배치했고 중동의 UAE가 2개 포대를 구입할 정도로 성능이 입증된 무기입니다. 어느 무기든 지속적인 개량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도 완전한 루머입니다. 2016년 7월 18일 다수의 한국 기자들이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국 환경부에서 2017년 8월 측정했을 때에도 100m 이격된 지점에서 0.01659W 제곱미터로 측정되어 인체의 600분의 1에 불과해서 아무런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허용치의 600분의 1입니다. 정말 슬픈 현상은 이러한 루머가 현 정부 인사들에게는 확증 편향이 되었고 집단 사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파가 전혀 유해하지 않다 해도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사드 기지의 통행로를 차단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을 해산시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드의 필요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가 사드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성주 사드 기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사드 반대에 대한 현 정부의 집단 사고는 강력합니다. 한미 동맹에 관해서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드는 아닙니다. 6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사드에 대한 루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집단 지성이 미흡한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